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빡빡한 편성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민이 찐하게 노리는 고부장 관심마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와 11경주가 되겠습니다. 5, 8, 9, 10, 11 5, 8, 9, 10, 11 이 중에서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승부경주로 아주 강하게 이빠이 조지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와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이 부산 중계 6경주가요 경남 도민일보배인데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6경주는 2세마 대상 경주,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공략할 텐데요. 최대한 현장감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6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주시고, 서울경마 5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서물꾼 1300m 별정 시형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김정진의 8번마 JS 캡틴이 아닐까 예상이 돼요. 이 데뷔전에서도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거의 뭐 도주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쳤는데, 그 4코너에서 약간 좀 주춤주춤했어요. 좀 주행 불량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우승 경합에서 클린업 해피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3차 그랬던 디에코는 뭐 여유있게 구마신차 이기면서 넉넉하게 2착을 차지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8번 제이스 캡틴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그림이죠, 일단. 자,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9월 6일 경주를 보면 9월 6일 주행심사 때 보면 늑발을 했는데 앞선에 가지 못하니까 거의 뭐 실전처럼 아주 강하게 두들기고 주행심사를 통과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해야 더 뛰는데, 과연 8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안쪽에 발빠른 말이 몇 마리가 보여요. 뭐 1번마 테라스피드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대들한데는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3번마 빅리버라는 마필도 직전에 2번 게이트에 선행을 했는데 오늘도 3번 게이트가 나쁘진 않거든요. 3번 빅리버도 대들한데는 밀고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8번마 JS 캡틴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있는데요. 12번마 짱돌 같은 마필이 11월 1일 주행심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하시도 좋았고, 이 선두권 외곽에서 압박성 전개를 풀어갔는데도 마지막 끝걸음이 죽지 않아요. 끝걸음 끈기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모래는 많이 맞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마필은 12번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마필이 외곽에서 감아 올리는 그림, 12번 짱돌 1300을 노리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6번마 퓨처파이어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전에 거의 뭐 안 팔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3차까지 왔는데 끝걸음을 남겼습니다.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죠. 좀 발주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짜부가 되면서 전개가 후미로 밀렸습니다만, 결승선에서 안쪽을 뚫고 나올 때 진로가 또 여러 번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막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걸음 탄력이 아주 좋았는데 1300m는 6번마 퓨처파이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레이스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6번마 퓨처파이어라든가 또 12번 짱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충분히 추위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6번 우선 관심 많은 6번 퓨처파이어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이콘 1300m 별정 시형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허접한 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7번마 한라블러썸이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지금 3번을 뛰었는데 준우승 1번, 3착 1번. 뭐 나머지 마필들은 진짜 똥말들이잖아요. 뭐 4번 야호 MJ캣이 지금 9전을 뛴 마필이고, 풍문으로 20전, 잭스칸 12전, 대군옥 8전, 안쪽에 1번 정성올리드 4전. 나머지 다른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좀 쌩쌩하다. 3번 만에 준우승 3착 1번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쌩쌩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마 한라블러썸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확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입니다. 다만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일단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계속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기를 풀어갔던 녀석이고, 그리고 7월 28일 데뷔전에 보니까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전혀 보이질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1300으로 경주거리가 더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인기 1위로 예상이 되지만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충마를 좀 과감하게 세워놓고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마 잭스칸은 10월 5일 경주, 그때 인기 8위였던 마필인데요.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녀석입니다. 그때 마성질주라는 대가리가 서 있었기 때문에 마성질주를 놓고 잭스칸의 주력 막거를 때렸어요. 그때 배당이 25배였습니다. 정확하게 25배를 강민이 승부 막건으로 때렸는데 아쉽게 1-3착이 됐죠. 근데 10월 5일날 강민이 추천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전에 9월달 8월달 계속 안 간 말이거든요. 지긋지긋하게 안 간 말인데 10월 5일날은 상태 좋아졌다, 승부한다, 내용을 분명히 밝혀드렸던 녀석이고, 직전에도 노렸는데 직전엔 배당판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착차는 크지 않았어요. 2착 싸움에서 거의 뭐 뭉쳐왔던 그런 내용이라서 9번마 잭스칸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1300에 대한 적응력도 있고 또 김용근 기술 안장까지 보강이 된 거예요. 1번마 정성홀리데이도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여력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더 뛸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고, 10번마 대군옥은 직전 경주에서 29.3배 마선더를 충마로 놓고 29.3배를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지 않았습니까? 복승식은 11배, 쌍승식 29.3배를 주력으로 때려 먹었는데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어요. 발주견에서 약간 좀 요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1300이 적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도 7번 한라블러썸에 비해서 밀릴 게 전혀 없다고 봐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9번마 잭스칸 다시 한번 노립니다. 9번 잭스칸 이건 뭐 무조건 승부기 때문에 9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7번 한라블러썸은 강축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자, 우선 관심 많은 9번마 잭스칸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B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충마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번마 브레이브킨이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9월 7일 데뷔전부터 11.6배짜리를 적중을 했고, 직전에는 12번 게이트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대하시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냈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단거리 1000m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6번 브레이브킨이 상승세 좋고, 당연히 여기서 다시 한번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여지는 액면이 선행이 전부라는 거예요. 쫓아갔을 때는 어떻게 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8월 9일날 주행심사 때도 선행을 나섰던 녀석이고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죠. 과연 여기서 편안하게 앞선을 갈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가 않아요. 5번 위너크라운도 빠르고 또 안쪽에 2번마 어마무시, 게이트 조건으로 2번마 어마무시가 굉장히 좋잖아요. 직전에는 이게 인기 3위로 팔렸어요. 근데 꺾었습니다. 요거는 1300은 짧다, 그냥 꺾었어요. 그러면서 직전 경주가 강민이 승부 경주로 때리는 레이스죠. 스피돔을 놓고 문학 리어드의 한방 승부를 때린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방에 힘을 실어서 때리겠다 말씀드렸고,
또 현장까지 이 스피드업의 문학 리워드를 11.8배를 한방 승부로 때리면서 불안한 인기말을 다 잘랐죠. 그때 당시에 뭐 어마무시도 잘랐고 또 그 케미블루라는 마필도 인기말을 팔렸을 때 그냥 잘라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스피드업의 문학 리워드를 한 방으로 적중하고 어마무시를 잘랐는데,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1000m로 다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그러면 직전에는 문학 리워드가 어마무시를 이겼지만 오늘은 상황이 뒤집어진 겁니다. 2번마 어마무시의 조건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3번마 문학 리워드는 직전에 11.8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는데 1300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노렸던 것이고,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인데 이 마필이 발주대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외곽을 일찍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겠죠. 4번마 문학킹이라는 마필은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적응력을 보였고, 뭐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공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2번마 어마무시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꺾었습니다만 9월 28일 경주에서는 충마 놓고 또 8.6배를 적중했거든요. 1000m는 앞장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 6번마 브레이브킨이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안쪽에서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은 2번마 어마무시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2번을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뭐 가능성 있는 마필 뭐 3번, 4번, 6번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2번마 어마무시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강변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5번마 DK 퍼미르는 직전 경주에서 안 빠지는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이거는 뭐 무조건 또 왔다. 1300m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DK 퍼미르를 놓고 그때 콘티솔로의 주력 막건 13.5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8월 17일 데뷔전에서는 굉장히 앞선이 빠른 페이스였는데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발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죠. 그래서 1300m가 적정거리다. 5번마 DK 퍼미르는 직전에도 강하게 노렸고, 자 오늘도 5번마 DK 퍼미르는 다시 한번 강하게 놓고 때릴 마필입니다. 상대 마필들을 보면 이 4번마 찰리 스타일이 직전 경주에서 막판 뚝심이 좋았어요.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끈기를 보였죠. 직전 경기에서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6.4배짜리 뭐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은 깔끔하게 적중을 했는데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질 않았어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계속 풀어갔던 녀석입니다. 8번마 마보스가 직전에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1000m였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봐요. 9월 22일 1300에서는 거리 적응력을 전혀 보이질 못했던 마필인데 추임마긴 한데 거리는 또 짧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1번마 멋진 왕자는 직전에 충마로 놓고 9.9배짜리 적중을 했습니다. 이 4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거든요. 멋진 왕자의 마이티고 9.9배 딱 두 방으로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혼전 편성이었어요. 늘어난 13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레벨탑은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DK 퍼미르가 그냥 뭐 다시 한번 선행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선행도 늘어볼 수가 있고, 바로 옆에 찰리 스타일도 빠르고, 그래서 레벨탑 같은 마필은 선행을 못하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썬더비스트는 패출혈이 나면서 공백이 길어졌는데 공백은 아니지만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5번마 DK 퍼미르는 여기서 뭐 또 다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후착권을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인데 뭐 현장까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일단 4번마 찰리 스타일과 11번 멋진 왕자 이 두 마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5 놓고 4번 11번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5 놓고 4번 11번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일단 5번마 DK 퍼미르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
두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삼호 혹은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마필은 딱 4마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마 투투 그레이트는 10월 11일 데뷔전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에도 빠른 페이스에서 결국 대하십발로 선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버텨냈는데 1300 적거리를 단숨에 극복했다. 그리고 단순 선행마가 아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9번마 투투 그레이트는 여기서는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투 그레이트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4번마 영광의 타임은 9월 27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직전에 1300 승군전에서 3착에 머물렀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고요. 5번마 담양채강이라는 마필은 9월 27일 경주에서 그때 뭐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에서 저배당을 인정하고 적중을 했는데요. 직전 1600m에서도 3차까지 왔는데 많이 뛴 거예요. 사실 직전 경주가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민이 이거를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오늘은 13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죠. 7번 한샘물결은 직전에 4.2배짜리를 압축만큼 적중했습니다. 그 전에 9월 29일 GC 트로피 그 경매마 특별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그 전에 9월 6일 날은 또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도 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7번마 한샘물결은 오늘도 빠른 페이스에서 일찍 붙여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안 봅니다. 다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4마필 안에서 막권을 조합해야 되는데 9번마 투투 그레이트는 여기서는 뭐 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9번을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 4번, 5번, 7번 중에 어느 쪽으로 한 방을 때리느냐, 이거는 조금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관심만은 9번마 투투 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7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난타전 혼전 편성입니다.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믿고 들어갈 인기마가 없어요. 일단은 뭐 7번마 서든맨 같은 마필이 꾸준하게 착순권에 들어가고 있고, 오늘은 상대들이 워낙 허접하다 보니까 7번 서든맨이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직전에도 강민이 요거를 충마로 가져갔다가 아쉽게 착순권에 머물렀는데 좀 거리가 짧았어요. 조금만 경주 거리가 길었으면은 충분히 2차까지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는 그 탄력이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레이스죠. 그래서 7번마 서든맨이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전에 그렇게 끝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700으로 늘어나면 더 뛰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서든맨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그런데 강민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직전에는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민이 요거를 충마로 인기 4위였는데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것이고,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안 돼요. 이런 마필들은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번 서든맨이 인기 1위로 팔린다, 요거는 뭐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직전에 같이 떠는 호남대로가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다시 뛰면 호남대로가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히려 1번 호남대로 쪽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자, 강민은 이번 경주에서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좀 고배당으로 째려봤다가 걸음이 전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안 되나 보다, 똥말인가 보다 그러고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편성을 딱 보니까 여기서는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된다.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렸어. 보여주는 의미 전혀 없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 똥편성에서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렇게 확신하는 강민이 노리는
복병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 한 5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1번 호남대로 쪽으로는 기본 막건이죠.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1번 호남대로가 손 붙잡고 들어오면 이거는 뭐 고배당이 뭐 뻔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7번은 서든맨 이런 것도 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8번마 꼬꼬마 레이디도 1700m에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혼전이고 배당이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강민이 노리는 승부지 충마, 고배당 충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마 한 마리 출전하고 있네요. 안쪽에 있는 3번마 톱파이어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1600m 첫거리 도전이지만 이거는 무조건 대가리를 놓고 사야 된다. 강조의 말씀을 드렸죠. 톱파이어를 놓고 후차권에서도 닥터 스카이를 주력 막건으로 10배짜리, 복승식은 6.9배, 쌍승식은 10.1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고요. 7월 26일 날도 7.8배짜리를 거의 뭐 한방으로 적중을 했고, 9월 27일 경주가 조금 내용이 아쉬웠죠. 일단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만 돌다가 그냥 끝나버렸던 내용인데, 기본 스피드가 있습니다. 1600m는 이 마필에게 적정거리죠. 왜냐하면 1600은 스타트 끊어서 3코너까지 도달하는 그 직선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톱파이터가 스타트는 빠르지 않지만 중속으로 직전처럼 좀 일찍 붙여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톱파이어는 승군 전이라도 여기서는 뭐 또 인정하고 갑니다. 3번을 배팅이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봅니다. 후착에서 재밌는 마필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한 3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10번마 에이스 질주입니다. 에이스 질주가 미국산 6살짜리 거세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국산마 5군으로 다운 출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국산마 5군 다운 출전하고 있는데 1600m가 적정거리입니다. 6월 7일 경주를 보면 3차까지 왔을 때 그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지금 같이 뛰는 마필 많은데 다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10월 4일 경주를 보면 그때 스타트 자체가 일단 뭐 좋지가 못했죠.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이 막 부딪히고, 그리고 뭐 모래를 맞으니까 막 바깥쪽으로 삐지고 뭐 이런 악벽을 보였어요. 근데 1600m가 이 마필이 유리한 것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직선이 길거든요. 그래서 10번 게이트에서 외선을 감아 올려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좀 노리셔야 됩니다. 지금 안 팔릴 상황인데요. 10번 에이스 질주. 그래서 3번만 톱파이어는 순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600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후차권에서 고배당은 여러 마리를 보는데 10번만 에이스 질주까지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10번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중고배당은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번, 10번 막건 좋아요. 3번, 10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지만 눈에 띄는 2세마 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안쪽에 2번마 스트롱퀸, 4번마 스트레토, 7번마 럭키버전, 이런 2세 마필들은 데뷔 초부터 강민이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포기를 하고 지금 일반 경주에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브리더스컵은 너무나 센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출전해도 안 되니까 뭐 일반 경주나 먹자 하고 나온 건데, 다음 주는 뭐 세이브 더 월드라든가 또 뭐 그 롤러브레이드, 또 서울 18조에서 최강팀, 또 뭡니까 KN로드,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대들이 강한 거죠, 다음 주는. 그래서 대상 경주급 사이즈는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필 2번, 4번, 7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립니다.
이번 스트롱키는 직전 경주에서 4배짜리 그냥 인정하고 적중했는데 끝걸음에 여력감이 있었어요. 4번마 스트레토도 직전에 농협중앙회장배 너무나 상대들이 셌죠. 9월 29일 날도 문화일보배 역시 좀 상대들이 너무 셌고 8월 24일 날은 6.8배짜리를 적중했는데 그때 선행을 나서면서 1300을 버텼거든요. 그전에는 또 7월 28일에는 쫓아가면서도 입상을 했고, 그러니까 앞방 뒷방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7번 4번 스트레토는 요거는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마체도 좋고 또 순말이고. 그래서 4번 스트레토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7번 럭키법전도 직전에 뭐 저배당 인정하고 2.7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뭐 단통으로 적중했어요. 8월 24일 날도 6.8배짜리 적중했을 때 그때 착지불량이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이 좋았거든요. 요것도 역시 앞뒷방이 다 있죠. 그래서 4번, 7번, 2번 이 세 마리로 3파전이 팔릴 텐데 이 세 마리 액면 자체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배당마를 두 마리 정도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3번마 싱그러운 타임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초 2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방송을 통해서 승부 경주를 말씀드렸어요. 이 싱그러운 타임을 놓고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퀸 오브 캠프라는 마필의 106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타임. 그 뒤로 얼레벌레 인기마를 팔렸을 때 꺾었던 적도 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입상하려면은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13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이런 마필까지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세 마필들의 능력을 조금 더 세게 평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4번마 스트레토.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뛸 마필로 보여지네요. 4번 스트레토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마 한 마리 있죠. 유연병의 5번마 영성 파이팅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에는 순군전이었고 혼합경주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노리면서 그때 쏜살이라는 대가리가 서 있었던 경주였어요. 그 쏜살 후착으로 영성 파이팅 9.2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습니다. 그 전에 6월 16일 날도 6.7배 압축막권 적중했고 5월 10일 날도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그 전에 4월 달에는 뭐 캐럿컷 마일 대상 경주 너무나 셌죠. 그 전에 2월 달에도 또 강민이 놓고 공략했던 마필이에요.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대상 경주에서 한번 부러지고 나머지 일반 경주는 모두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 사이즈가 세요. 16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부담 중량 57?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워낙 마체가 큰 520다마, 530다마 나가는 순말이기 때문에 57의 부담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번 영성 파이팅은 부러질 때까지 놓고 때립니다. 이거는 5번 영성 파이팅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예요. 문제는 후착인데 1번은 라주푸타나가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연투를 때리는 경주냉이 좋아요.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감량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라주푸타나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8월 18일 경주를 보면 그때 무적 베테랑과 같이 떴을 때 무적 베테랑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고 3번마 원더풀 모닝은 직전에 10.7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1600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원더풀 모닝도 글쎄 이것도 승군전에는 조금 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마 인기마 대끼를 팔려요. 오놓고 1번 3번이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잖아요. 여기서 자 후착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민이 이 후착권에서 배당마를 한 4마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 4마리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속가내야 될 텐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8번마 파워인디가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죠. 그리고 10월 6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아마 오늘은 거의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워인디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선행마예요. 원래는. 근데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한 이후로
이게 살아난 걸음을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코리안 더비까지 출전했던 마필이고 뭐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에 단골로 출전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결코 아닌데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가 관건이죠. 10월 6일 경주에서 그때 최은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거 기승경주 6위를 먹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외곽을 돌았는데 너무 크게 돌렸다. 뭐 그 내용이에요. 근데 강민이 볼 때는 그거는 뭐 좀 안 갔다고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1600 경주 거리다. 최상현 기수. 최근 부산 경마에서 가장 핫한 기수입니다. 8번 파워인디도 안 팔리면 봐줘야 상황이고 7번은 무적 베테랑이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서승훈 기수는 이 마필 가지고 7월 21일 경주에서 면허정지 3개월을 먹었잖아요. 그 장본인인데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뭐 당연히 1600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1800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600에서는 강점이 있어요. 10번만 이스트윈드라는 마필도 이 올해 초 3월달 경주에서 그 상승대왕과 동반 입상했을 때 57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 먹었는데 역시 1600m가 적정거리입니다. 8월 3일 날도 14.7배를 또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순군전이라도 동일거리는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5번만 영성 파이팅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은근히 혼전이고 난타전인데요. 일단 배당마라서는 8번만 파워인디 그리고 7번 무적 베테랑 10번 이스트윈드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배당 환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현재까지 고민은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오놓고 후차권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배당마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7번, 8번, 10번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들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모 5,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태종 기수의 4번마 레전드 스톰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는 관리 마필입니다. 데뷔전 9월 22일 데뷔전 1300에서도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4.2배짜리 압축 막건 적중을 했고요. 직전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상대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 강한 편성에서도 강민이 이거를 좀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선행을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롤러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게이트 조건도 좋지가 못한 상황에서 깨졌어요. 무기력하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단독 선행이에요. 4번은 레전드스톰보다 더 빠르게 앞선을 갈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4번 레전드스톰은 여기서는 단독 선행 앞선 굳히기가 가능하다. 1300 거리 경쟁력 충분한 마필입니다. 만측에 2번마 금화키트는 직전에 7.1배짜리 적중하긴 했는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4번은 레전드 스톤보다도 더 빠르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죠. 승군전이고 첫거리 도전이고 3번마 패밀리파크는 직전에 안쪽을 파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9월달, 8월달 경주 보면 또 결정타는 나오질 않거든요. 1300m에 대한 거리도 조금 조심스럽고 5번번 황금해가 승군전이긴 한데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 정말 좋아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에 4.6배짜리 뭐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는데요. 4번, 5번이 아마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6번마 더더비도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은데 1300m는 뭔가 좀 결정타가 부족한 모습이고 11번마 데싱카누는 9월 28일 경주에서 거의 뭐 착차 없이 뭉쳐오면서 고배당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인기 순위 최하위 12위였는데요. 사실 그 경주에서 맘만 먹었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승군전이었고 뭐 대충 탄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레전드 스톰은 단독 선행 앞장 붙이기가 가능하다.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5번 황금해의 발전 가능성도 높죠. 4번, 5번이 아마 깜빡이가 될 텐데 4번, 5번은 깜빡이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당마로서는 11번 대신카누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4번마 레전드 스톰을 4번 레전드 스톰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호남이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참 기분 좋은 마필 한 마리 나옵니다. 안쪽 게이트 진경기수의 3번마 라운전설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10월 4일 경주 금요일 마지막 11경주였는데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강배팅으로 라운전설 대가리로 놓고 담양태양 주력 승부 복승식이 33.8배 쌍승식이 96.5배를 메인 승부로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3번 라운전설이 오늘 3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이 라운전설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선행마예요. 데뷔 초에는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앞선에 가도 좀 짧은 모습을 보이더니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였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래에 대한 반응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쫓아가더라도 선입전개를 하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면 더 뛰는 스타일이죠. 근데 오늘은 3번 게이트에 그냥 선행이네요. 3번 라운전설. 상대 선행마가 몇 마리 보이긴 합니다만 뭐 백두전기도 원래는 빠른 말이고 또 뭐 아델스타 뭐 이런 것도 빠른 말이죠. 근데 게이트 조건으로는 3번 라운전설이 그냥 선행이네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3번 라운전설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으면 선행 선입이 다 된다. 1400이 적정거리고요. 3번 라운전설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뭐 될 듯 하면서도 좀 안 돼요. 바로 6번 아이스마린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 아이스마린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 보여줬던 사이즈는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데뷔 초에 그 대상 경주, 뭐 특별 경주를 집중적으로 출전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남신문배 3세마 시절에 경남신문배를 우승을 했고 또 뭐 작년도에도 보면은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 뭐 경남도지사배라든가 뭐 KNN배라든가 이런 좀 큰 경주에 많이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기본 사이즈는 약하지 않은데 문제는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거리가 작기 때문에 1400m가 이 마필에겐 딱 어울리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6월 2일 경주에서도 뚝선배 물론 상대들이 강해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 6번마 아이스마리는 1400까지는 실전만큼 주목을 하셔야 돼요. 경주거리가 그 이상 늘어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1600에서도 가능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1400이 적정거리다. 직전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실격패를 당했기 때문에 개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리는데 요거 봐줘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팔리면 봐줘야 돼요. 4월 21일 1400에서 2착을 들어갔을 때 그때 경기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6번마 아이스마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외곽의 10번마 아이니어 레몬이라는 마필도 7월 14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 1위로 배당판 바람이 엄청 불면서 승군자리에 바로 때리고 들어갔을 때 그때 경주행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던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8월 18일 KNB 대선 경기 물론 상대들이 좀 세긴 했습니다만 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올 봄에 4월 달에 SLTC에서도 1400에서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적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10번 아이니어 레몬은 여기서 깜빡이로 팔 텐데 글쎄 1400이 변수입니다. 3번만 라운전설을 놓고 후착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 볼 수가 있어요. 뭐 화이트 포인트도 순군전이라도 이거는 직전에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또 가능하고 백두전기도 가능하고 뭐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는데 6번 아이스마린이 덜 팔리기 때문에 이건 배당가치 있는 복병입니다. 3번 6번 배당 짭짤할 것 같아요. 3번 6번 3번 6번 막권까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권을 강하게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있고 후착도 압축 승부가 가능한 레이스입니다.
가만 보면 좀 거품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이 1700m에서 기대할 수 없는데 편성상 등 떠밀려서 팔릴 수 있는 좀 거품인기마 무조건 날리고 시작합니다. 지금 인기마 불안한 마필들 다 꺾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경주예요. 그러면서 중배당을 압축 승부로 때려 먹을 텐데요. 뭐 대가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기둥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는다.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하는 게임인데요. 중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여러 구멍 가져가지 않습니다. 중배당 압축 승부만큼 깔끔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호남 1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레이팅 120점 이하의 편성인데요. 1군에서도 중급 능력을 지닌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이에요.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출전 공백 길어진 마필들이 많아요. 안쪽에 1번 위니윙도 길어졌고 3번 다이나미스타, 또 영희시대, 6번 어프로치, 또 신스텔스, 돌아온 현표, 이런 마필들이 지금 공백이 다 길어진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 현장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겠는데 1번마 위니윙이 1번 게이트 잘 뽑았네요. 기억이 나시죠? 직전 경주에 이 위니윙 강민이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거는 안 빠진다고 확신했어요. 위니윙을 놓고 후짝에서도 메이저 알파 인기 9위였던 메이저 알파까지 실전 막건으로 엮으면서 168배 배당 대단했습니다. 그때 강민이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메이저 알파 위니윙 168배의 고배당을 적중했던 아주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위니윙을 직전에 강민이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6월 16일날 블루치퍼의 페이스를 못 버티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직전에는 그 안쪽에 굉장히 짧은 선행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 카스파 프린스인가 뭐 하는 그 선행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카스파 프린스가 선행을 해도 위니윙이 외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니윙은 1400은 그냥 돈다 이렇게 본 거죠. 위니윙이 웬만한 편성에선 선행을 그냥 빠르게 뽑아 나설 수가 있지만 선행이 아니라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로서는 1400도 돌아요. 그래서 1번 위니윙은 직전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또 오늘 이 편성에서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1번 위닝은 근데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되겠고요. 7번은 캡틴 포스가 직전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 너무나 상대들이 강했는데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봐요. 19조에서는 뉴 레전드가 강대가리다. 강민이 강조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통령배 대상 경주였죠. 그래서 캡틴 포스도 1400 경주 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데뷔 초에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던 녀석이거든요. 외곽에 있는 12번 무적 영웅도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녀석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편성도 약하진 않았고 12번 무적 영웅도 1400이 적정거리고 4번만 킹 오브 에이스도 이게 1400 무시 못할 전력이죠. 웬만한 편성에서는 이것도 앞선을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예전만한 빠릿한 그런 순발력은 아니지만 역시 1400은 무시할 수 없어요. 예전에 이게 그 I'm your father라는 마필과 동반 이상했을 때에 그때 60배가 넘는 배당을 아주 강하게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선입 일찍 붙여가서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했는데 그때 기억이 자꾸 나네요. 4번 킥 오브 에이스도 무시할 수 없고. 자, 그래서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느냐인데 1번마 위니윙은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일찍 붙여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오늘 1번 게이트면 선행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위닝은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1번 위닝 우선 관심만은 1번마 위닝이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능성 있는 마필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놈 하나 쉽게 지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뭐 출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마필이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혼전이고 난타전인데 그 와중에 지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이역기수의 6번마 정죄의 꿈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지금 5연속 입상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6번마 정죄의 꿈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7번 정죄의 꿈은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인정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봐줘야 파치는 만큼밖에 인정을 못해요. 이 정죄의 꿈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약점을 강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 꿈이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건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마필이 인기 바로 팔리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경주가.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대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한 6, 7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전에 인기바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보고 꺾었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또 안 팔렸을 때에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진하게 한 거를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성에서 1300에서는 그냥 놓고 때려야 돼요. 여기서는 안 빠집니다. 대가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2차권 한 자리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어요.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관리마가 있는데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좀 어설프게 팔릴 만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뭐 8번마 호크 행진곡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계속 인기 바로 팔리고 깨졌죠. 근데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꺾었고 9월 7일 경주에서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꺾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편성에서 꺾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설프게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11번 정문 서미트가 순군전이긴 한데 직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여력감이 있었죠. 근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이고 순군전이고 1300m 첫거리 도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도 인기마로 팔리면 뭐 딱히 믿고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4번마 헤들메 같은 마필이 직전에 인기 5위였을 때에 강민이 요걸 좀 노렸거든요. 근데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리고 7월 7일 경주에서도 요걸 또 노렸던 마필인데 역시 좀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발주가 빠르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헤들메 같은 마필이 정말 대박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4번마 헤들메는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난타전이고 대박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경주는 인기마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아주 찐하게 한 거라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향후 발전 기대치 충분한 2세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경마에서는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2세마 경주가 열렸고 일요경마에서는 부산에서 경남 도민일보배가 펼쳐지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강민은 2세마 특별경주나 대상 경주를 그 어느 레이스보다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2세 마필들의 능력을 평가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년에 3세마 때 또 4세마 때 상위권에 올라가서도 계속 좀 써먹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2세 능력 마필들을 강민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에서도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은근히 혼전이고 배당이 엮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6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가는데요. 깜빡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4번마 닥터카슨이 이게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직전에 브리더스컵 그 부경 예선에서 2착 입상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필은
다음 주에 열리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을 안 해요. 예선 경주에서는 2착을 했지만 브리더스컵은 포기를 했습니다. 직전에 뛰어보더니만은 이건 브리더스컵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남 도민일법의 혼합 경주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열리는 그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세요. 사실 뭐 세이버 월드라든가 또 뭐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 최강 팀이라든가 또 뭐 그 롤러블레이드 굉장히 강한 마필들이 다음 주에 출전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로 땡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닥터 카슨이 최근 뛰는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능력마로 평가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국산마 경주가 아니고 외산 마필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닥터 카슨은 인기 1위가 예상이 되지만 이건 충마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강민이 여기서 무조건 대가리다라고 확신하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데뷔 전부터 아주 강하게 추천됐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요. 앞으로 1군 내년도 혼합 3세마를 아마 주름 잡을 마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어요. 관리마 놓고 때릴 겁니다. 가만 보면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한 4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뭐 그냥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4번마 닥터 카슨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데 4번마 닥터 카슨도 여기선 부러지는 그림까지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지금 한 3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소개시켜드리면 12번마 판타스틱 로드. 제가 이거 데뷔전부터 강조해 말씀드렸죠. 데뷔전 인기 6위였을 때 무조건 되는 거다. 이거는 아주 자신있게 의지를 밝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12번 판타스틱 로드는 혈통적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주행심사 때는 늑발을 했는데 직전에는 순발력까지 살아난 모습. 지금 한 번밖에 뛰질 않았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 마필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판타스틱 로드는 주력 승부로 때릴 생각입니다. 요거 반드시 고배당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깜빡이 아닙니다.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보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입양 가능성 대단히 높은 난타전 편성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노리면서 공략합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박태준 기수의 7번마 콜윈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박태준 기수 1조 마방의 승부 기수 박태준 기수가 안장이 올라가 있고요. 또 보여준 액면상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은 7번마 콜윈을 여기서 충마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직전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마필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콜윈이 직전에 대가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았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의 승부 의지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특히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안쪽에 있는 2번마 환상스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잖아요. 책임지고 꺾었습니다. 환상스타는 없다. 그냥 꺾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타나 가만히 봤더니만 그냥 안쪽에서 붙들고만 있습니다. 환상스타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던 이유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로 팔린 거거든요. 근데 환상스타가 선행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외곽에 있는 콜윈이 그냥 밀고 가서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 잡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뭐 강민의 짐작이긴 하지만은 직전 경주에서 이 콜윈이 1조 박종건 조교사에 400승을 했던 마필이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400승을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건 강민이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2번마 환상스타는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자 오늘도 2번마 환상스타가 붙들고 내주고 쫓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콜윈이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난 조건에서 외곽에서 선행을 다시 노린다. 그런 그림도 쉽지가 않아요. 자, 결국 7번마 콜윈은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써야 되는데, 물론 쫓아가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강빈의 관리마 있습니다. 강빈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강빈의 관리마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확신을 갖고 때립니다.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관리마가 있고, 또 복병권에서 폭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강빈의 고배당 관심마도 있어요. 7번마 콜윈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상황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번 10경주는 승부지 충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공략하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좀 거품 인기마가 몇 마리 있는데요, 아마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불안한 인기마, 무조건 잘라버릴 마필도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도 한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까지 충분히 엮일 수가 있는 경주로 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쪽에 있는 2번마 마이티 싱이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휘황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의 전적이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티 싱이 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본 사이즈가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작년에 이 부산 경마장의 오너스컵에 출전해서 2착을 들어갔던 마필, 그때 당시에 실버 울프를 이긴 말이 마이티 싱이고, 또 휴양하기 전에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강민여고를 고배당으로 한번 이빠이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죠. 작년 11월 3일날 그때 86.3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 마이티싱이 유난히 1400에서 강점을 보이거든요. 재검 때 내용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런 게 덜 팔리면 마지막 경주에서 충분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그리고 중고배당까지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메인 11경주 하이라이트 승부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4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